드리지. 네, 해주셔도 돼요. 제목이 너무 거창했나요? 멋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기 오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여기 올 때 설레었어요. 저 집이 용인이에요. 한참 빨리 와야 되는데 오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오늘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조금만 더 주세요. 들리세요? 들리나요? 네. 소리가 들리네. 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건가요? 이렇게? 건가요? 이렇게? 네. 저 강의 들으셨죠? 이더스쿨에서. 이제 롯데백 아니에요? 형이었습니다. 네, 저는 롯데백화점 본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기지거리죠? 조정해 볼까요? 사실 이 동네가 익숙해요. 의지로 입구에서 근무를 했어요. 롯데백화점 본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군대에서 근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 안에서는 이제 제대로 했다고 했는데 상담실에서 오래 근무했고요. 중구 소공동 1번지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사가 이제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대표이사실 옆에서 근무를 했고요. 전점에는 롯데백화점 50개점이 있어요. 그러면 한 점당 상담원이 한 명씩 상주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는 그들을 육성하는 업무를 오래 했어요. 상담을 하면서 그들을 지도하는 업무를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단계에 빠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상담직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이걸 해놨더니 국회에서 보러 오겠다고 또 타 기관에서 중소기업 다른 단체에서 많이 왔었어요. 그걸 생각하고 홍보용으로도 이미 만든 거예요. 리니어를 통해서 새로 단장을 했고요. 상담실이 몇 가지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안에 여기는 차를 마시는 곳, 여기는 이제 상담을 하는 곳은 대부분이 이런 자리에서 해요. 원탁이나 그래서 직사각형 이런 테이블이 있는 곳이 좋아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대부분이 성격 유형 검사도 많이 해요. MBTI, 애니어그램을 많이 하고 또 인성 검사도 주로 합니다. 이런 업무를 하다가 우리 상담원들이에요. 한 50명 정도 돼요. 대형점은 2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 오지 못했어요. 여기는 힐리언스라는 곳이에요. 이시영 박사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거기 신경정신과 이시영 박사가 운영하는 거고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워크숍을 얼마나 많이 진행을 했겠어요. 그럼 저는 사전 답사를 가요. 혼자 가요. 그래서 이제 워크숍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여기 왔는데 가운데 계신 분은 지금 하이마트 대표이사님이세요. 이동호 대표이사님이시고 업무 특성상 직보고를 드리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신격고 회장님의 딸 신영자 사장님한테 업무를 보고하는 그런 업무를 좀 진행했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지신 분들은 지금 저랑 함께하는 상담원인데 지금 같이 다단계를 하고 있어요. 한 분은 지금 중국 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대가 2대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중국은 삼성 중공업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많아요. 주재원으로 나가 있어서 제가 그쪽 가서 사업을 좀 진행해 보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동영상이 잘리니까 잘 안 되니까 그 데모라는 걸 잘라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 웨이신으로 전화를 4파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아 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제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방판처럼 하고 따이공이라고 해서 인천공항으로 물건이 들어가는데 한 이틀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중국에 들어가는 물건을 해본 적이 다들 없어서 제가 막 혼자 어떻게 알아본 거예요. 그 정착을 시킨 거예요. 사람을 중국으로. 그래서 지금 뭐 소액이나마 지금 잘 와서 대리점 유지를 잘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광주에 여기 레이저 포인트가 이건가요? 광주에 계시는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광주에 안서정 사장이라고 있거든요. 원래 서울 사람인데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친정 쪽으로 간 거예요. 남편하고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한 분은 상담원 출신인데 이제 서울에 저랑 함께하고 있어요. 둘 다 퇴직을 했어요. 뉴스킨 하려고.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한.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이제 롯데에서 한 지금 봐서는 한 1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많이 왔어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오길 바래요. 근데 다 오질 않아요. 소비자 달랑 2명이에요. 네, 사업자는 지금 3명 반 정도. 한 분 또 제가 작업을 걸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업무를 주로 했어요. 대부분이 개인 상담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자녀 문제, 부부 갈등, 뭐 우울증, 스트레스 정도를 많이 하고 단체 상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대부분이 찍어내듯이 한 것 같아요. 보고용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행하기도 전에 또 보고하고 실행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케어하는 업무를 하면서 제가 힐링해야 되는데 일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개미처럼 했던 것 같아요. 본사는 8시 출근이면 6시에 끝나요.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 공휴일 쉬고 그러니까 연차까지 쓰면 15일 근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야근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안 했어요. 본사에 있을 때는 여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고 오래 그 직무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을 하다가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제가 오기 전에 했던 건데 이 네이버에 치면 제가 나와요.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님이 힐링해드린 거예요.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힐링센터에 수장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회사가 뒤집어졌어요. 의전을 하려다 보니까 2개월부터 저를 들들들 볶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 당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케이스고요. 이거 전에는 혼자 독대로 브리핑을 했어요. 장관님 지금부터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그리고 Q&A를 저는 준비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 50가지 이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걸 컨펌 받고 근데 결국은 장관님께서 엉뚱한 걸 물어보세요. 아유 상담원들도 힐링이 필요하지 상담을 하나 이런 질문들 그리고 나도 힐링이 필요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EFT라고 감정조절 기법을 해드린 거였었어요. 근데 50가지의 Q&A가 아무 종이장으로 남아도는 거죠. 제가 그때 많이 말랐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쪼여가지고 뭐 상담실을 어떻게 꾸며라 오면은 의전을 어떻게 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층별로 동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올 걸 생각해서 주차부터 해서 동선을 그려서 그렇게 의전하는 거 아주 타이트하게 짰던 걸로 생각이 되고 이분이 지금 안 계시죠? 지금 홈쇼핑 대표이사님들이세요. 지금. 자 그리고 이 장면은 제가 시세이도에 가서 초청이 됐었어요. 일본 시세이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힐링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라고 해서 대표이사와 찍은 거예요. 그래서 통역관을 붙여서 갔었고 그때 모델이 아유미 혹시 아세요? 네, 아유미가 거기 모델을 이렇게 빡빡 깎아서 이렇게 하관을 수술해가지고 거기 모델을 입더라고요. 시세이도 제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안 썼어요. 유스킨 제품을 이미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래 장면은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보육시설을 원한다.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대표이사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자네가 어린이집을 프로젝트를 만들어 봐라고 해서 제가 했는데 일이 더 많아진 거죠. 괜히 보고해서. 그래서 제가 그 물건을 보느냐고 굉장히 많이 다녔고 중구 서공동 쪽에는 건물 하나 임대하는데 20억 정도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인사동 쪽에 한 거예요. 인사동에. 그 인사동 쪽에 했는데 잘 모르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허가를 받으려면 문화재 재단이라서 2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한테 힘들었었어요. 백화점에서는 대부분이 그 안에 시설가도 있고 디자인팀이 있는데 대부분이 입찰을 해서 해요. 근데 처음으로 아웃소싱을 지금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친환경으로 해서 1호점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래서 SBS 뉴스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그때 출산장려 TF팀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가 출산한 사람을 이제 새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었는데 1,000만 원 주는 프로젝트를 해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때 이제 대화를 좀 나눈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제가 상담하면서 다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상담원들은 이제 업무를 주면서 이제 이렇게 하지만 본사에서 이런 일을 혼자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봉사 인증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봉사활동 많이 하시죠. 학생들이 가면 ጭ 끊어주죠. 그거를 회사의 기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도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봉사를 롯데백화점 측의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합류하면 인증센터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일 하면서 제가 시들시들하기 시작했어요. 업무는 괜찮은데 내가 이러다가는 어느 날 죽겠구나. 일의 포화 상태가 돼서 그래서 제가 조금씩 생각했어요. 내가 정년퇴임할 생각은 아니야. 내가 내일을 프리랜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상담 많이 했는지 궁금하시죠? 상담원들과 1년에 10,000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개인 상담, 단체 상담.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낯빛만 봐도 알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상담을 잘 안 하니까 그냥 쓱 지나가요. 비즈니스로 업무를 진행하죠. 안색이 안 좋아. 그럼 그 사람한테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를 이제 눈을 피하시면 안 돼요.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심리 상담 많이 하세요. 심리적인 상태를 상담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인간관계가 역시나 직장 내에서도 흔하죠. 근데 인간관계로 직장에 다니면 대부분 직무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가족 문제가 평탄하지 않아서 그 감정이 일에 들어가서 힘든 것이지 일 자체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데모 못해서 양자 못해서 파마레스를 몰라서 힘들어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일 자체에 감정이 들어서 힘들어하죠. 대부분이 경제적인 갈등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세요. 영업팀에서는 감정 노동이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샵메이저급들이 돈을 많이 예전에는 많이 벌었지만 최근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남편들이 샷다맨이 많아요. 샷다맨. 처음에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남편들이 회사를 많이 그만두기도 해. 근데 지금은 중간 관리자로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않아요. 의류 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데 재고가 많다는 거예요. 재고가. 제 파트너 중에는 홈쇼핑에 나가는 대표이사가 계세요. 투자부를 진행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가죽 파동이 있었어요. 이제 가죽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롯데가 홈쇼핑에 걸렸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그 광고를 못하도록 중지를 먹은 거예요. 근데 가죽이라는 게 FW 그 시즌에 홍보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정지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재고가 쌓였어요. 대부분이 가죽이 국내에서 팔지 못하면 중국으로 넘어가거든요. 떨이로 가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제가 그 현장도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수익이 얼마 남는지를 잘 몰라.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아. 근데 접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의류. 그러니까 의류 하시는 분 중에 잘 됐다는 분 못 봤어요. 얼마만큼 재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정규직 오래되신 분들은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 학자금 때문에. 가장이니까 그만둘 수가 없어. 나중에는 어느 꼴까지 당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부장급에 있는 사람이 청소부로 발령이 나. 그만두라고. 예, 그만두라고. 당신한테 2년 정도 둘게요. 계약직으로.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라고 해. 그래도 다녀요. 다녀. 왜? 아이들 학자금 지금 대학교 1, 2학년이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심한 굴욕감을 느끼고 굉장히 얼굴이 거의 썩다시피 하지만 그래도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2년을 버티고 나가요. 그러니까 애사심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져. 그런 현실이에요. 자,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뒤로 나오겠지만요. 처음에는 쇠도 씹어 먹을 것처럼 들어와요. 그리고 본사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좋아야만 들어옵니다. 대부분이 서울대, 연대, 고대가 흔해 빠졌어요. 유학파도. 심지어는 저는 사무실이 본사에 있고 상담실이 따라 있는데 영어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재원에 나가 있는 사람들 보고할 때 영어로 보고해요. 그러면 다들 긴장해. 왜? 올 게 왔구나. 이제 우리 차례가 왔구나라는 생각으로 긴장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신입사원들은 한 3개월, 6개월 되면 동공이 흐려져요. 그리고 저 상담실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오면 필수 상담으로 해서 상담실을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의연하다가 자기가 찾던 곳이 아니래요. 퇴사하겠대요.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찾는 곳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프리하고 창의력 있고 전문적인 거. 자기의 전공을 살리지 못해요. 그냥 들어와서 섞여요. 현장에 나갔다가 본사에 갔다가 조금 눈에 띄면 본사에서 자리를 잡기도 시작하는데 그런 게 현실이에요. 대부분이
경제적 안정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가정 문제도 굉장히 심하죠. 사실은 지금은 이혼한 거, 싱글인 거를 그렇게 뭐 안 좋게 생각하지 않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런 걸로 많이 부각이 되면 사람들이 인식이 이상하니까 숨겼다고요. 이혼한 것을. 그래서 숨겼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인 면이 큽니다. 성격 차이보다는 경제적인 게 굉장히 바탕이 되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매장에 나갔을 때 어떤 분이 눈이 이렇게 밤탱이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상담하는 사람들이 아는 체 하는 걸 싫어해요.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상담실에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맞은 거예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근데 알코올이 안 들어갈 때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미안해 라고 하지만 알코올이 들어가면 일단 때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고, 근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매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매장에서 근무를 하면 웃어야 돼. 서비스 업무를 하는 곳은. 너무 힘들죠. 그런 일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가정 문제 중에 하나는 그분도 회사에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119를 대동에서 갔는데 자살한 케이스예요. 욕조에서 이제 물을 받아놓고 죽은 케이스도 있고, 한 분은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아이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장롱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근데 그게 목 매달아 죽으면요 사지가 뒤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서 실어가지 않아요. 119는 산 사람만 데려가죠. 근데 너무나 끔찍해요. 진짜로. 근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남편이 그 경제적인 걸 받쳐주지 않았는데 외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목을 맨 케이스거든요. 굉장히 의문적인 그런 사고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처음에 뉴스킨 하는 사람이 너무 밝아서 나를 꼬시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연한 척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비즈니스 업무들을 하니까. 근데 여기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밝아 제가 관찰했다니까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근데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진지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사장님 좀 진지하신 것 같아요. 아니 상담할 때 제가 빵긋빵긋 웃으면 되게 힘들다는데 빵긋빵긋 웃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려니까 얼굴 자체가 진지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 처음 상담한다고 그래서 다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탐색 질문을 해야 돼요. 자기의 모습을 숨기려 해요. 그러면 1회기, 2회기, 3회기 정도는 경청을 하고 그 다음부터 쭉 이제 자기의 속내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진지하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노동이에요. 힘들어요. 왜냐면 몰입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캐치해내야 되니까. 상담을 좀 오래 진행했어요. 여기 와서도 그랬어요. 제가 뉴스키나즈 저는 이제 1년을 검토했고 1년 반 정도 돼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된 케이스가 이제 3년차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초기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많이 뒷구녕으로 많이 신청을 했어요.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비밀 보장해달라고 했어요. 스폰서 알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궁금하죠? 뭘 했는지. 네. 심적으로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나의 판단이 맞을까요?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Y가 없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처음에는. 근데 중복돼요. 근데 스폰서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어했어. 파트너의 관계에 대해서도. 근데 제가 의연한 척 해야 돼요. 파트너가 있어서. 대부분이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감정적인 거로 힘들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요. 아, 여기도 똑같이 직장처럼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 일에 감정이 들어가서 힘든 거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일어나지 않는 걱정은 96%.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잘 나가다가 또 다시 세팅돼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 잘 나다가 비전 받다가 다시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내가 45세면 옛날의 흔적들이 더 많기 때문에 완전히 잠재의식까지 세팅이 되기 전까지는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소통 문제.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세요? 그죠? 뒤에 계시니까 신경 쓰이죠? 자, 직장인의 현실 잠깐 보고 갈게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6년 걸려요.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
공교육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사교육비가 1억 정도 된다고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통계청 자료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강의도 쭉 가요. 네. 근데 여기에 학생이 4학년 취업생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꿈 목표 없어요. 나 너무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취업을 하고 싶다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고 싶으냐? 아니요. 그냥 무조건 돈 벌고 싶어요. 너무 제가 마음이 서늘했어요. 나의 자녀 같은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나이 먹은 우리들도 꿈을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여기도 80대 20이 법칙이 어떤 사람은 핸드폰만 만져. 그리고 취업을 하고 싶어요. 방학 때 뭘 할 거냐 했더니 알바하면서 조금 어학 공부 좀 하든지 아니면 지금 3학년 학생들은 휴학기를 내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정도. 그리고 뭐 연장시키는 의미에서 대학원을 가든지 유학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더라 이거죠. 그 꿈이라는 거를 얘기했더니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놀랬어요.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제가 그때 브루다이몬드 이제 처음에 이제 됐을 때 마이클럽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그다음에 북아시아 대표님이 그때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말이 생각이 나요. 우리 자녀들이 뉴스킨 사업은 안 해도 꿈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아주 화목하고 자녀 교육으로도 뉴스킨 사업 하시는 분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킨 사업을 하면 자녀 양육하는 것도 연관이 있겠구나.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롯데에 있었으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강병훈 스폰서님도 롯데 일기시죠. 근데 1차, 2차, 3차, 4까지 면접을 봐야 돼요. 1차 서류 전형, 2차, 3차 면접, 그리고 4차는요 신체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정규직을 쬐끔 뽑아. 자 그렇게 오면 이렇게 왕명차를 달아요. 그리고 연선으로 보내. 그 빡시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눈물을 쏙 빼놔요. 맨 마지막에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어머니 은혜 하나 틀어주고 이렇게 해놔요. 그 매장으로 투입되거나 본사에 가거나 50개점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2013년 상반기까지 근무를 했는데 그때 연봉이 4,500. 근데 대기업이라 좀 센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미만이거나 이렇죠. 16년 공부해서 1억이 넘게 그 이상을 들었는데 정규직을 조금 뽑아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들어가면 이렇게 밖에 보세요. 깜깜해. 야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퇴근하고 싶다. 일은 다 끝났어. 근데 상사가 안 가면 못 가요. 상사가 안 가.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몇 명만. 자, 그래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버틴다고 봐야 되죠. 버티자. 자, 한번 대기업에 있었으니까 인사관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정규직 조금 뽑고 인턴제 실시해요. 그 사람을 인턴으로 뽑아서 1년 동안 지켜봐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말 건지를 보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비정규직들이 굉장히 상담실을 많이 방문해요. 직무는 똑같은데 월급이 틀리다는 거예요.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채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을 정규직으로 돌려요. 그리고 이제 봄 되면 정기 승진제가 있어서 웬만큼 근무하면은 승진해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발탁구로.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되면 12월 달에 승진 대상자 성향조사를 넘어오면 제가 성향조사를 넘겨요. 그러면 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PPT를 띄워놓고 이 사람 승진 대상자 명단을 틀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넘어가 이렇게 탁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승진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임원이 되고 싶어해. 근데 1000명 중에 8명 정도가 임원 돼요. 그러니까 임원이 되면 임시직이에요. 그래서 임시직이 되면 언제 떠나도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임시직이 되면 2012년도에 한 점장이 12명이 잘렸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성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이 1년 동안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학자금은 나오고 300만 원을 줘요. 그런 다음에 당신을 내치는 거야. 그래서 나와서 경험들이 없으니까
갈비집을 해. 그리고 파리바게트처럼 그런 거를 찾기 시작하거나 거래선으로 들어가요. 어정쩡한 직급으로. 근데 살아남지 못해. 지금 알아보면 봤더니 거의 놀고 있어요. 왜 새로운 일을 못해? 의심 때문에 또 못해. 임원으로. 근데 임원으로 있었으니까 임원으로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일단 차가 나와요. 그리고 연봉이 2배가 되고 그리고 자기 방이 있죠. 그때만 반짝하고 좋아. 근데 21년 동안 임원이 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죠? 참 어려운 거예요. 구조조정이 있거나 희망퇴직을 하거나 그냥 또 그 강제로 지방으로 발령을 내죠. 여직원들을 강제로 지방으로 많이 발령내요. 언제 올라올지 몰라. 그럼 아이들이 3살, 2살 이런 애들을 놔두고 가요. 그러면은 사택을 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은 처음엔 자주 와. 근데 못 와. 교통비가 만만치 않고 힘들어서 못 와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해요. 회사를 들어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있으면서도 굉장히 들들들해요. 학점 이수제라고 해서 12학점을 따야 돼 1년 동안. 영어도 해야 돼 막. 제가 나오기 전까지 토익 시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제를 패스를 해. 못하면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돼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뉴스키를 선택한 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저는 5년만 더 일찍 와서도 좋겠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활짝 폈잖아요. 돈을 좀 늦게 벌어도 제가 얼굴이 활짝 폈잖아요. 제가 이세용 사장님을 통해서 이제 뉴스키를 만났는데 전 롤업이 된 케이스예요. 원래 스폰서님이 바로 위에 제가 마사지 샵을 오래 다녔어요. 여드름이 많아서 지금도 뉴스킨 사업자 중에 얼굴이 제일 더러워요. 피부가 좋지 않아 여드름 때문에 다들 반짝반짝거리죠. 근데 백화점에 있었을 때 보니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백화점 사람들 많이 리크루팅 하세요. 이미 포장되어 있고 돈을 많이 쓰는 거 익숙해져 있어. 월급이 적어도 수입 제품을 다 써요. SK2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종의 기초 라인이 80만 원대예요. 갈색병 많이 발랐는데 원가가 3만 이제 14만 5천 원이라는 거 알면서도 발라요. 마사지 샵을 안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사람들 많이 공략하세요. 그냥 동안 1, 2, 3는 그냥 나가요. 비싸지 않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슬리에서는 지금 8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에센스 하나가 90만 원이 넘어요. 그래도 사요. 그래도 써요. 허용이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희 그때 스폰서님이 마사지 샵의 원장님이었는데 여드름 제품을 갖고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F4 자격증을 가진 조선족이었어요. 근데 여드름을 낫게 한다고 에이지락을 갖고 왔어요. 에이지락을 한 몇 개월 쓰니까 더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겉은 좀 깍쟁이처럼 생겼는데 좀 무던한 구석이 있어요.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프레임을 안 걸어요. 거의 그래요. 대부분이 그러려니 해요. 이 얼굴이 덕지덕지 나더라고요. 근데 이성 스폰서님이 그 사람이 이제 그 사업을 그만두니까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에 막 화목성이 막 생긴 거 보고. 그랬더니 양심에 걸려서 컬렉션으로 바꿔준 케이스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퇴사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제가 힐링센터로 롯데백화점에서 일하기 전 100대 기업의 대상을 탑니다. 그때 유스킨이 있는 거예요. 대상을. 회사가 좋으네. 내가 쓰는 제품이 너무 좋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냐면 리브로, 일주로 이끄는 리브로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트워크 책을. 그때부터 인연이 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 속기로 막 읽고 10만원치 책 들고 와서 막 집에서 읽고. 그러다가 이소영 스폰서님을 저희 집에 오라고 해요. 사업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경혜 스폰서님하고 막 손뼉을 치면서 소영아 이제 너 이제 걱정 없어. 이러세요. 그게 막. 근데 1년 동안 제가 움직이지 않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명당 갖고 오래도 안 갖고 오고. 제일 하면서. 왜냐면 회사 일에 너무 찌들리니까 뭘 빨리 시작하고 싶지는 않고 좀 쉬엄쉬엄 천천히 내일을 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제가 연수원 쪽에 조금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자꾸 명당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시스템 끝나고 그 100% 시스템 올인하면서. 근데 소영아 이제 너는 이제 걱정 없다라고 했던 게 이제 1년이 간 거죠. 이런 책을 좀 많이 있었고 백화점이 있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유통의 흐름을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은 미스코시 백화점 1931년도에 들어왔고 근데
일본 백화점이니까 우리나라 백화점으로 안 인정해주죠. 우리나라 백화점은 화신상점이 화신백화점으로 된 1930년대예요. 그때는 1979년도에 오픈을 했고 오픈했을 때 짠! 있잖아요. 오픈 음악이 쫙 울릴 때 사람들이 맨발 벗고 뛰었어요. 대리석이라. 백화점이라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맨발 벗고 물건 막 던지고 여기야! 막 물건이 품절되고 막 난리 크리스마스 때 난리가 나는. 그래서 대성공을 했죠. 그래서 다점포가 생기기 시작해서 막 급성장해가지고 막 점포를 지방에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트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실패할 거야. 박스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성공했죠. 그런 다음에 홈쇼핑이 들어올 때 어떻게 상품을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 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감이나 촉이 있는 분들은 유통 흐름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되는 사업임을 인지해야죠. 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걸어다니는 마케팅 있잖아요. 글로벌 사업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정년 퇴임을 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죽게 생겼는걸요. 그러면서 퇴직을 한다고 하니까 안 좋아했어요. 너무 이유를 대라고 그랬어요. 이유를. 그래서 저를 가다 놓고 상담실에 그래서 이제 나는 방전이 됐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어요 라고 했더니 사표 수리가 안 됐어요. 면직 발령이 유일하게 안 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리고 상담원들이 엄청 울었어요. 대상통곡하고 엄마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근데 1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험 아줌마 취급받고 싶지 않았어. 내가 1년 동안은 나는 바닥부터 시작할 거야. 지인 없이 시작했어요. 무슨 배짱으로. 나는 좀 자리 잡은 다음에 갈 거야. 그래서 블루다이몬드 됐을 때 갔어요. 난 블루다이몬드는 돼야지 명함을 내밀 수 있겠다 싶어서 목적이 단순하죠. 본사 가려면 블루다이몬드는 달고 가야지 어떻게 명함을 내밀어?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나갈 생각을 좀 했어요. 투잡으로 좀 할 생각을 했는데 회사를 알아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선릉에 오기 시작했는데 사업 설명을 집에 와서 하는데 좀 흡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니까 선릉으로 와야 된대. 그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때 당시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 모습인데 찢겨서 있는 거죠. 근데 느낌이 굉장히 틀렸어요. 전문적인 강의 같지 않은데 울림이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고 뭔가가 체계적이진 않으나 설렘이 더 컸어요. 약간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커서 선동에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평탄하게 살았는데 잘못 사는 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해? 아침에 7시에 강의 들어오는 사람은 뭐야? 저녁에 대리운전 끝나고 와서 강의를 듣네? 이게 뭐지? 이게 뭐길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그 의욕이 설레임으로 발전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온 거죠. 그러면 리스킨과 사랑에 빠지면서 회사가 너무 좋음에 저는 너무 감탄했어요. 보상에 꽂힌 사람이 아니에요. 철학이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좋은 사람과 리크루팅하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할 수 있을까? 넘어가네요. 그 브레이크로님 회장님이 계속 좋은 사람과 리크루팅하세요. 선의의 힘을 강조하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몇십 번 들었어요. 왜? 내가 허접하게 생각한 사업이 아니야. 최미경 너 정말 결정 잘했어. 탁월한 결정이었어. 이거를 확신하고 싶어서 아마 이게 테이프였으면 늘어졌을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회사를 좀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매력?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있고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기도 하지만 존경받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강의를 사람들이 하고 난 다음에 사진 찍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뛰어갈 수 있더라고요. 사진 한 장 찍으면 제가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마음에 와닿으면 저럴까? 이런 생각에 이 사업 존경받는 사업이네. 모두가 그러죠. 제가 이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더 위대해.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평이한 사람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 사업이 뭐냐 이거죠. 굉장히 매력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울퉁불퉁한 나를 자꾸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변화시키죠? 그죠? 문제를 줘서 자꾸 문제 해결을 하면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문제는 죽어야 없어. 리스킨이 아니라도 계속 뭐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그게 인생. 그리고 사람을 자꾸 겸손하게 만들어. 이렇게 약간 의시되려고 자꾸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
의시되게 하려면 또 나를 뭔가 문제를 만들어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네요. 그리고 한 번도 쓰지 않는 나의 바닷가에 있는 잠재력을 꺼내주는 게 뉴스킨 사업이라는 거죠. 이때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행동은 좀 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부터는 저를 포함해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연그이지 않은 걸 알아요. 저는 3년차 된 건데 뉴스킨 사업을 한 10년 해야 된다고 생각, 10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어디에 앞에 나가고 이런 걸 그렇게 크다지 막 엄청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예전에 과거 있을 때 더 많이 자기에 앞서 있었는걸요. 그런 행사가 끝날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건 아유 행사가 하나 끝났구나 다행이다. 이 사람들이 좋아하면 다행이지 뭐. 그래 재미경 수고했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하나를 시작하면 끝을 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무대를 쓴다 안 쓴다 이게 저한테 크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 실력을 알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10년 이상은 돼야지 이 사업을 영감을 내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10년 되려면 60살이에요. 큰일 났어. 나이가 좀 있죠. 제가 49이에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생각을 바꾼다는 게 변화시킨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세요? 네. 이거를 조금 되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되려면 다 자꾸 원점으로 돌아오죠. 생각을 바꾼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자, 이제 사업을 집중해서 해볼까라고 했는데 나의 변화를 먼저 한 거예요. 이거는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핸드폰 만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찰칵찰칵 사진도 없어요. 옛날에 사진 좀 찍어놓고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하고 대관 업무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찍어야만이 사업을 한다니까 하고 있는 거죠. 데모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웃기죠. 다른 사람들은 뭐가 힘든데 저는 사업은 너무 쉬웠어요. 단순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업이 어렵진 않았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거 상담을 하다가 돈 하려니까 갑자기 꿈틀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의 변화. 드레스 입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입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귀 뜨는 것도 48에 뚫었어. 머리 염색도 시커맸는데 조금 난 거예요. 내일도 안 해봤어요.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자, 저만 변한 것이 아니라 파트너들도 변했습니다.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분이요 식당 하시는 투잡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부인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장사하면서 한 번도 책을 읽어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살면서 책을 읽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 스쿨 하면서 이분 기억나세요? 최미경 선생님 읽대요라고 하시는 분. 이분이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이거에 더 감동을 한 거예요. 부인이. 남편이 울퉁불퉁해. 승질 많네. 우리 남편 한승질해요. 근데 약간 동글동글해져. 아직 멀었지만 동글동글해. 시스템 언제야? 같이 가. 왔어. 그더니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앉아있고 왔어요. 그더니 그 다음에 좀 책을 보더라고요. 세상에 그 스타 포텐셜을 달성했는데 명찰 주잖아요. 그거를 가게에서 달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제가 뉴스킨 사업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15이라고 써놨어. 이게 뭐냐면 15명의 희망을 주면 자기가 히멜리트가 된다고.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그리고 음식 날에다 갑자기 미스트를 막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미스트 뿌렸어요. 미스트요. 잠을요 부인하고 새벽 4시까지 장사를 해요. 빨리 끝나면 3시야. 근데 아침에 리더스쿨.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다는 얘기를 못해요. 2시간 자고 오는 거야. 리더스쿨에 참가하고 부인이 이제 부인하고 같이 오는데 9시에 오고요. 시스템에 다 올인해요. 그리고 낮 장사를 접었어. 그 대신. 그럼 오후 장사, 저녁 장사를 하려면 4시, 3시에는 재료 사다가 준비해야 돼. 그럼 결국 자는 건 2-3시간. 그리고 뉴스킨 사업을 해서 스타 포텐셜을 가고 그 이후로 3천, 5천이에요. 근데 그 데모하는 날짜가 일요일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힘든다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제가 이동하면서 올 때는 우리 동네에 살아서 제가 제 차로 같이 가기도 잘하고 그래.
사장님이 일 잘하지 마요. 그냥 자요. 그래. 일하지 마요. 근데 일하지 말라는 게 일을 대본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좀 잠이라도 조금 자게 해주려고. 좀 눈 붙이면 낫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사장님 잘 눈 붙여. 얼른 붙여요. 얼른 붙여. 그리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광주의 이 안선동 사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벌머지. 그냥 가가지고. 둘로 시작한 거예요. 파트너랑. 근데 숨소리라도 들어놓고 제가 아프리카를 켜놓고 했잖아요. 그럼 잘 들려요? 카메라 다이는 막 휘청거려. 사장님 우리 보이지? 그러면 숨소리. 지금 시작할게요 미팅. 이러면 거기서 듣는 거야. 우리 독서 미팅 하니까 사장님 지금 시작한다. 네. 아프리카 끊겨요 도중에. 하겠다는데. 스폰서가 돼서 얼마 되지도 않는 스폰서니까 그래도 뭔가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487이라면 전화가 뜨거워. 그래도 어떻게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중국에서 데몬도 한번 안 받아본 사람을 해보려고. 한국에 나왔을 때 1시간 데몬 가르쳐서 올라갔다니까요.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꿈을 얘기하고 55세 꿈을 얘기하면서 얼굴이 환해진 모습을 보고 어머나 세상에 이분은 강의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할 때 그렇게 독서 미팅을 맡아놨더니 이렇게 행복해하는구나. 근데 부인이 독서 미팅 하는 거 중에 독서 미팅만 해 준비해 막 이래 부인이. 그러면서 다른 것도 해야 되는 독서 미팅만 해 이상이야. 그래. 그래도 행복해. 왜냐면 안 하던 걸 하니까 시스템에 안 착했다는 거죠. 또 이분은요 서욱진 교수님인데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를 따신 분이고 롯데 사과를 만드신 분인데 지금 이분이 뉴스킬을 하는 이유는 70세세요. 가이신이 파트너들하고 평균 나이를 46.5세로 맞춰놨는데 70세가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좀 행복해. 이분의 꿈은 제주도에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무료로 합창부를 만들어서 그들의 꿈을 이뤄주는 거예요. 스폰서님 퀸 스폰서님이래요 저거로.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해서 그 후원금으로 이런 어린이를 도울래요. 이분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사업 설명을 영어로 해놨어요. 그게 똑똑해. 대단한 분이에요. 대표이사 후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교수님을 또 한 번 데려오셨어요. 그분도 영원히 말고. 그분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 기말고사를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를 내려라. 몸에 완전히 다단계 빠지셨어요. 네.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이 스폰서님 사람이 자꾸 사람으로 안 보이고 숫자로 보이고 피부로 보여요. 피부만 보여요. 진정한 다단계가 되셨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래서 네트워크 정의를 내리라 그래서 그걸 채점을 매기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또 문제. 당신이 20년, 30년 뒤에 꿈을 적어보세요. 그런 문제를 내면서 너무 행복해하시는 거야. 아니 제가 그래도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유통을 하는 경영을 가르치는 사람이 30년 세월을 헛것으로 보냈대.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워봤는데 자는 여태까지 뭐 했냐 싶죠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야 이거 다시 본 거야. 그 방학 때 침만 깔고 우리 사무실에 있겠다고 그런 각오를 보이세요. 네, 제가 뭐 기회가 되면 같이 상견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모의 힘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요. 제가 이제 미팅을 해요. 우리 이제 파트너들하고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모든 건 시스템에서 배우라고 그래요. 데몬, 그 다음에 양자. 근데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못하는 거면 제가 코칭해 주는 걸로 하고 당신네들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미팅할 수 있는 실력만 되면 된다. 코칭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기 전까지는 사장님들이 배우셔야 해요.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루비 이상 되면 미팅을 이끄는 거는 힘들어하더라. 그러니까 그대로 배워서 사장님들이 사장님의 색깔을 넣으면 근데 기본 틀을 모르니까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리더가 되니까. 하루 이틀 잘하는 것도 뭐또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순서를 한번 정해본다는 식으로 하면 몰입도가 높아. 지금부터 관점을 배우는 관점이 아니라 사장님들이 미팅을 주관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딱 그래. 그럼 다이어리를 먼저 피게 해요. 그러면
다이어리에만 탱커가 나오죠. 그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먼저 딱 까요. 그러면서 사장님 제가 이번에 대본을 뭐 몇 건을 못했고 제가 부족했던 뭐 이런데 다음에 좀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치워서 해볼게요. 우리 돌아가면서 얘기해봐요. 사장님이 얘기를 해. 사장님도 얘기를 해. 쭉쭉. 그럼 제가 먼저 제 실력을 갖고 내가 못했다는 걸 얘기하고 시작을 하니까 저는 콜드를 한다고 했고 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분이 약속해요. 다음 주에는 잘하겠다고 막 웃으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세모나 갈표가 없게 해요.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 지식을 하나씩 공부하게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하나씩 뭐 하고 싶어요? 하나씩.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소비자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상품 지식을 얘기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미스트를 얘기하면 사장님 미스트를 한번 설명해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창피하지 말아요. 만약에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러면 읽기라도 해요. 괜찮아요. 처음에 그런 거예요. 습관화 시키자고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해. 미스트는요 어쩌고 그만 얘기해. 깔깔대고 웃어. 그러면 그걸 공부하면서 자기 거 같더라 이거죠. 그거를 위스키를 한번 돌리고 또 파마리스를 한번 돌렸어요. 아무리 이론적인 걸 많이 해도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도 그들의 영혼까지 그게 자리 잡지 않으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상품 지식 한 달이면 끝난다고 봐요. 저는 빡세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도대체 몇 년을 잡고 있는 거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 내 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또 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그런 식으로 미팅을 이끌어 나가니까 그 시간을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 그 시간을 기다려. 그러니까 스폰서가 바쁜 척하니까 그 시간 돼야지 밀착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9시 시작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2시간 정도 하고 요즘에는 많이 뭘 하냐면 에이지랑미로 해서 데모라는 거를 제가 에이지랑미 보상하고 유스팸 보상을 갖고 실전하는 것을 팁을 주죠. 왜? AR로 걸어서 GV 안정화시키고 싶어서 2000GB만 하면 안 떨어져 나가니까 그거를 제가 그대로 한 다음에 사장님이 한번 돌아가면서 해봐요 그래. 코칭을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코칭을 피드백해주는 역할을 그들이 습득하게 해서 다음에 복제가 내려가도록 저는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미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리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안 읽던 책도 많이 나아진 것 같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그룹 확장을 위해서 지금 아직 새내긴 하나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제 심플하게 하려고 하고 균형 감각 있게 하려고 하고 감정 컨트롤을 잘하게 하는데 아주 사업을 심플하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대본에서 초대해서 대본하거나 소통해서 그룹 만들면 끝. 사장님 어떤 거 잘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사장님이 잘하시는 거는 우선으로 하세요. 나는 내가 잘하는 건 뭐였냐면요. 제가 소비자를 만드는 거를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를 해야지. 현실 점검을 해주고 리크루팅을 시키고 매니아로 남게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 사업자로 되거나 이렇게 어떤 분은 소비자를 먼저 하게 하거나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찍으셨어요? 이렇게 하고 계시죠? 파트너가 먼저 할 수 있는 걸 했던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의 핵심은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세라는 거죠. 자세. 리더가 되는 게. 그렇죠? 우리가 리더 얘기하죠. 그 제가 제 나름대로의 리더를 정리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리더라 시작. 리더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의 삶을 행복으로 이루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에 따라서 힐링 리더가 될 수 있고 힐링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면 나는 힐링 리더인지 그리고 힐링 리더인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힐링 리더란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조직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언어와 행동, 하나님과 선택을 통해 구성원의 의도가 가슴을 이루어내고 실제로 조직을 자신이 욕하는 성격대로 이끌어 결국 조직의 속성을 실행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킬링 리더란 이거고,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욱하는 성격으로 감정 처리가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힐링 리더라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성격을 먼저 인정하여 스스로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평등한 성격을 다시 집중으로 변화하면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의욕과 자신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존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으로만 이뤘으니 하나님을 국정하는 일이다. 이게 힐링 리더가 아니냐 이거죠. 스스로를 존중해야 돼. 자존감이 낮은 사람 뭐가? 자기를 학대를 많이 하죠.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리더의 복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힐링 리더는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 그러니까 자기만 잘하면 돼요.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잘하면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잘하면 돼. 너 파트너한테 지적질하지 마. 내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너나 잘해. 최미경 너나 잘해. 자꾸 파트너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잖아. 너는 너의 실력을 알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저 자신한테 많이 주입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겸손해줘야 된다는 기본이죠. 그 자리가 빛나는 것은 이랬을 때 빛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진심이 있으면 벌써 틀려요. 이게 느낌이 진심이 온다는 느낌이 아시죠? 그랬을 때 사랑을 느끼죠. 이거를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더가 되려면, 힐링 리더가 되려면 셀프 힐링에 돼 있어야 돼요. 5분 남았나 봐요. 끝내야 되는데. 빨라요. 셀프 힐링, 자기 힐링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첫 번째 소통 대상은 나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머리가 한 보따리 사는 너무 생각이 하나, 정리도 안 되는 그 생각. 맨날 생각만 해. 그 비슷한 사람끼리 물어보면 또 비슷해. 그죠? 어떤 파트너가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Y가 처음에 자리가 안 잡혀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나 봐요. 근데 Y는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Y가 꼭 처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목표가 불명확해서 이렇게 진도가 안 빠지나 봐요. 목표가 나중에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 순서를 안 밟으니까 다음 진도가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Y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이런 데가. 아니요. Y는 바뀌어요. 일을 하다가 그냥 하다 보면 Y가 생길 수도 있는데 굳이 단계를 걸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배울 땐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Y가 아직도 없는데 내가 그래서 못하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돈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 그렇죠? 그리고 나, 비즈니스. 이런 가치 부여를 내 자신이 먼저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어제 막 늦게 와가지고 적어본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이 셀프 힐링이 되려면 분노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분노 조절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도 연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커서 아이를 때렸대요. 폭력을 가했는데 그분은 남자분이었거든요. 팀장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성장해서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신이 더 싫었다는 거죠. 그 분노 조절이 성장 과정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 위안을 받기도 하죠. 여기 오니까 위로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조절이 안 됐을 때는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방어문을 딱 쥐고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분노 조절을 잘 하시려면은 작가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제3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노가 폭발하려고 하면은 내 자신도 아니고 그 2인자도 아니고 제3의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쓴다는 기분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럼 객관화가 된다는 거죠. 분노 조절만 잘하셔도 이 사업은 그냥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너무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맞추다 보니까 너무 그런 척척척척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자신을 알아요. 근데 적당히 해두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의식을 해서 너무나 피곤하고 이 사업이 그렇지 않으세요? 네. 왜 이렇게 피곤해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남을 그렇게 많이 신경 써야 돼요? 내 사업인데 적당하게만 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도 꽤 있어요. 그 남에게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지나친 경우가 있는데 근데 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걸 강조해 보고 싶고요. 내가 힘들면요 표정부터 달라요. 그 남의 말이 안 들려. 이게 너무 핵심적인 거예요.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요 아무리 주옥 같은 얘기를 해도 강의가 안 들려. 그렇죠? 네. 파트너가 뭔 얘기를 하는데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 걸 스폰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알아요. 그 좋은 얘기인 줄 안다고요. 그런 얼굴이야. 그거 안 좋다고요. 그런 거죠. 내가 먼저 주체는 나야 된다는 거지. 나 자신을 좀 사랑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정을 좀 볼게요. 지금 어떠신지. 갑자기 원한 척? 그렇죠? 표정을 좀 볼 거고 그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미경아, 최미경, 너는 괜찮은 애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제 됐어. 이 정도는 됐어. 너는 지금 훌륭하게 해내고 있어. 나를 토닥토닥 하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그 EFT라고도 감정조절 기법이 있어요. 여기는 감정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엄마들이 아유 내가 속 터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치면 후련하죠. 감정선이 있어서 여기를 한번 두들겨볼게요. 이렇게 한번 두들겨보세요. 톡톡톡톡톡톡. 감정이 내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톡톡톡톡 두들겨보세요. 이렇게 나 자신을 그러면서 이래요.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미경아 수고했어. 시작. 자기 이름. 미경아 수고했어. 괜찮아. 사랑해.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감정을 추스려서 일단은 내가 킬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문제는 죽으면 없어져.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근데 성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도 괜찮아요. 옛날보다는 지금 해결하는데 조금 낫죠. 그죠? 근데 결정장애 있는 분이 있어요. 결정을 본인이 못하고 타인에게 꼭 물어봐. 결정장애 있으신 분 굉장히 많아요. 저 그런 거 같아. 손 들으셨어요. 결정장애. 판단이 안 서요. 예. 근데 판단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 사업은. 심플하게. 너무 어렵게 하시지 말고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말의 무게감이 필요해요. 저는 이걸 많이 강조해요. 너무 많이 친해서 그러니까 난로 같은 사이가 되어야 돼 사실은. 너무 많이 멀어지는 것도 가까운 것도. 왜냐면 둘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선을 넘어요. 좋은 얘기를 하다가 끝은 언짢은 얘기를 조금 가릴 때. 이 사람을 이렇게 간을 봤는데 나랑 소통하는 게 뭔가 통하는 게 있잖아요. 끝이 약간 남을 비방하거나 언짢은 것을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다 잘해놓고 그거 한 끗 차이 때문에 그러는 현상이 많잖아요. 말의 무게감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자제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사색해야죠. 혼자. 담을 줄도 이렇게 담고 앉아있을 줄 알아야지. 근데 나중에 진실은 밝혀지잖아요. 굳이 자기가 막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도 그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으니까 말의 무게감. 특히 유스킨 사업자는 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말이 막 돌아다녀. 그냥 진실이 돌아다니면 되는데 거기에 뭐가 더 얹어져.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조직의 최고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구성원이 한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조직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리더는 자기 자신을 먼저 힐링하고 감정과 마음이 안정되면 그 영향은 조직 전체로 퍼지게 된다라는 제 이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한번 제가 통계를 한번 내보려고 했어요. 리더스쿨 매일 들으시죠? 매주. 근데 1년, 2년, 3년 들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육 맨날 받으시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많이 배우시잖아요. 근데 왜? 책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책도 많이 읽으시는데 왜? 근데 안 변해요. 왜 그렇죠? 조금 젊은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학습 능력이 있어서 쏙쏙 빨아들여. 근데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경험, 트라우마, 상처, 과거를 통해서 좀 걸러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간절한 사람들은 쏙쏙 빨아들이죠.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강의를 듣고 그렇게 프로그램에 합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뭔가 쥐고 있다는 거야 아직도.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동기부여, 스폰서링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선의의 경쟁이 어떤 나의 변화를 갖고 오기도 하죠. 그래서 몰입하면 성과가 나는 거죠. 완전 몰입했을 때, 무아지경이 갔을 때는 배고픔도 힘든 것도 모르죠. 재밌죠, 그죠? 대본 한 20건 해도 막 힘이 뿌뚝뿌뚝 날 것 같죠. 두 번째는 그룹의 소통. 다른 건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 해결 능력을 저는 요즘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 끗 차이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팍 쪄질러. 이것 봐라,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편견 없이.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이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줘야 되겠죠. 두 가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다음에 안 나타난 성격을 그 환경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2000집이 하면 떠나지 않아요. 이거 제가 유형을 분석해 본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의지가 안 붙어서 2000집이 할 수 있는 의지가 붙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순한 것을 반복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은 못 당해내요. 근데 처음부터 돈이 안 돼서 가는 사람들도 꽤 있죠. 이제 지겨운 거야. 이거를 하려니 막연해. 떠나가는 케이스, 그 다음에 소통이 안 돼서. 이 세 가지 말고는 떠나가는 사람들의 유형은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요것만 잘 잡아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쑥 한번 볼게요. 쑥이요. 쑥밭에 자랐을 때는 이렇게 땅에 딱 붙어서 자랐는데, 마밭에 갔더니 자기가 만 줄 알고 쑥 컸대. 대단한 거예요. 쑥이 이렇게 자라다가 자기가 만 줄 알고 환경에 적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시간에 텔레비를 보고 집에 있었다면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과 어떤 책과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1%에서 100%까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성격은 선천적으로 50%를 좌우하고 후천적으로 학습과 성장 과정에 50%를 좌우하는데, 성격이 바뀐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관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뉴스킨 사업자들은 너무 행복해야 해서 저도 행복해요. 파트너들이 돈 안 벌어도 행복하대. 왜? 자, 인간의 5가지 욕구가 있어요. 힘 욕구. 인정받고 싶어하는 여기 강의하니까 좋은 거예요. 핀이 올라가면서 존중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재미 욕구 있어요. 재밌잖아요. 여기 오니까. 그리고 생존 욕구. 경제적인 게 해결이 되니까. 그 자유롭고. 그리고 사랑받는 욕구가 있어요. 여기에는. 뉴스킨에는 사랑받는 욕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안 받던 사랑을 받으니까 괜히 울컥하기도 하고. 이 감동을. 나는 맨날 왜 강의만 들으면 우는지. 그렇죠? 본인과 연관지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 5가지 욕구를 뉴스킨에서 충족시키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위생을 봤을 때 우리는 열광했어요. 막 분노를 하면서, 왜? 직장 생활에서 굴욕을 많이 당해봤거든. 그러니까 그게 생생한 거예요. 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TV 보면서도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입이 이렇게 털나오고 왕이 어깨만 집어도 내 어깨 올리는 거야. 요즘에 공유에 빠져가지고 다들 뭔가 막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그냥 여기 나오면 그냥 행복해. 그냥 실거리면서 이렇게. 자, 우리 1년 미만 차 사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트레이딩 할 때, 사장님 위스킨 하니까 이득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득이요? 돈 아직 많이 번 상태 아니잖아. 1년 미만. 그랬더니 자기가 초긍정 마인드로 바뀌었대요. 행복하대요. 뭐 꿈과 위스킨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했대요. 새로운 평생 친구가 생겨서 좋고, 외모의 변화. 저는 자기는 너무 이뻐지고 날씬해졌다는 거야. 그 다음에 참을성.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욱했는데 좀 다듬어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자유. 그 다음에 없던 소득이 생기니까 좀 돈 많이 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제가요, 독서를 안 하다가 하게 됐어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들은 적은 처음이에요. 우리 애들이 엄마 멋있대요. 그러면 손실되는 거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제 굳이 이제 꺼낸 거야, 이거를. 일을 하니까 신경 쓸 일이 많아졌다. 아직 고수익이 아니다. 자기 뭐 이런 거는 그냥 채운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보고 제가 행복했다니까요. 제가 그거를 포기해봤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1년 지나면 보여줘야지. 5년 지나면 보여줘야지. 당신이 이랬어요. 사장님이 이랬어요. 그때 이런 걸 행복을 나눴다니까요. 어머나 그때 그랬어. 이런 느낌. 창피해 이런 얘기 들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복제를 뭘 시킬 건지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의문을 갖고 했는데, 스폰서님의 좋은 참모가 되자. 내가 이소영 스폰서님의 좋은 참모가 돼야지. 그 제가 이소영 스폰서님을 서운하게 잘 안 해. 이경희 그룹장이 계시잖아요. 스폰서님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다이렉트 하면 서운해할까 봐 제가 그걸 묻지 많이 신경 써요. 사실은. 우리 스폰서님이 모르는 일은 없게끔 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먼저 얘기를 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 관계 유지를 제가
중요시 여겨서 좋은 참모가 되기를 바랬고 우리 파트너들도 그러길 바랬어요. 그게 복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미팅 얘기했었고요. 자, 이거는 뭐 많이 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앞으로 가려면 이걸로 해야 돼요. 자, 결론 지으려고요. 연말 되니까 마음이 스산하죠. 괜히 센치해지고 구석에 있던 외로움이 툭 올라오기도 하고. 그쵸? 나는 뭐 했나? 나라는 사람은 뭔가 이런 생각하죠. 아, 내가 이 사업을 했는데 하긴 잘한 것 같은데 뭐지? 갈등은? 힘들어. 어떡해.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 아무것도 아니고로 누가 칭찬해주면 내가 입이 삐쭉삐쭉 좋아서 그러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분 계세요. 옆에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분이 계시잖아요. 스폰서님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냥 나만 하면 되는데 나만 좀 핑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뭔가 좀 해면 되는데 이게 결단이 안 서져서 그걸 저한테 얘기했어요. 세미경 좀 네가 그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 뭘 재. 그냥 해. 그냥 해. 생각 많이 하지 말자. 김연아한테 물어봤대요. 무슨 생각하면 스트레칭하고 하냐고.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면 나와요, 결과가. 너무 의무부여를 하다 보니까. 그죠? 생각이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인생의 가치를 다 틀리게 가져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차에, 시간에, 책에 다 틀리죠. 가치관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예, 다 중요한 것을. 근데 유스킨 사업자 성공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돈의 가치는 제일 위에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해보니까 더 큰 가치가 있더라고요. 남의 말 듣기에는 제가 성에 안 차잖아요. 내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러길 바랍니다. 너무 무겁잖아요.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 이렇게 갈 거야? 가볍게, 좀 가볍게, 심플하게 가자고요. 혜민 스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깨달은 세 가지. 혜민 스님. 나는 40대가 된 어느 봄날 내 마음을 바라보다 문득 세 가지를 깨달았다. 이 세 가지를 깨닫는 순간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가를 알게 되었다. 첫째는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자, 보통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생각만 하기에도 바쁘다. 남 걱정이나 비판도 사실 알고 보면 잠시 하는 것. 그렇다면 내 삶의 많은 시간을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둘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이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셋째는 남을 위한다 하면서 하는 거의 모든 행동들은 사실 나를 위함이었던 것이다.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가족이 있어서 따뜻한 나를 위한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는 것도 결국 외롭게 된 내 처지가 슬퍼서 우는 것이다. 이처럼 부처가 아닌 이상 자기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니 제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에 크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남 눈치를 그만 보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즐겁게 살자. 자, 어때요?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오늘 위로받는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